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오늘은 단출하게 가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기 나오시는 거 재미는 있나요? 재밌어요. 아니면 그냥 오직 돈 때문에 나오시나요? 재밌습니다. 재밌죠? 남의 얘기 듣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아, 들으러 오십니까? 방송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아주 독특한 농얘기입니다. 다릅니다. 왜냐면 현장에 듣는 것과 아, 방송에 현장. 듣는 것이 느낌이 다릅니다. 아, 모든 정답은 현장에 있군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현장에 자,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활약이 대단했는데 스타벅스의 감옥에 갇히면서 지금 슬럼프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성남에 사는 현근택입니다. 아, 성남 얘기 성남 왜요? 살아요. 청순 준비해요? 원래 왜 여기 얘기해요? 살았잖아요 원래. 사무실이 요인이 왜 아, 따지고 그래요? 그래? 그렇다고 넘어가면 왜 남일까지 왜 아, 관여를 요새들 그래. 주소를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다음은 저 성남인가 다시 보네. 중원구. 다시. 뭘 다시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중원구. 중원군지 알았어요. 중원구. 아, 뭐가 있나 보네 또. 그렇죠. 네, 열심히 한 다음에 주소를 얘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뭘 또 주섬 주섬 뭐 태블릿 아니네? 예. 태블릿이 아니야? 태블릿 말고 처음 딴 거 들어보는데 예. 매불쇼 독자분이 이 매불쇼에 이렇게 보내서 커피로 제 그림을 그렸다고. 아, 커피로 네, 얼굴을 그래서 이제 잘 그래서 그리셨네. 완전히 닮았는데. 이렇게 편지도 보내서 네. 이 변 대표님의 용기와 건승을 기원하며 네. 작지만 커피로 응원합니다. 아. 예, 태블릿 책 잘 읽고 있습니다. 그거 지어낸 것 같은데. 아, 책을 잘 읽는데 태블릿이 아니잖아. 책. 아, 그게 그거지. 아, 그게 그거예요? 책은 그 네. 책이 그 책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저거 보내신 저자는 예. 우리한테는 한 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매불쇼 독자라면서. 근데 아마 저거 보내신 그분도 강신업 사태 이전에 아마 보내셨을 거예요. 그 이후라면 저거 안 보내셨겠지? 네, 정산할 게 좀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네, 아저씨 내려놓으세요. 아니, 그 강신업 이 정산하고 가야 돼. 네 맞아요. 스타벅스 형님 이번에 여권 가야 돼. 아니, 공격하면 나 죽어요. 아니야 이번 해도 돼. 아니, 강신업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서류 전형 제- 탈락이야. 네, 예상대로 역시 다 맞아 들어가고. 너무하시네. 아, 그렇게 안, 그건 아니다. 그렇게 안 돼. 아니, 이게 강신업 전광훈 동맹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제가 좀 약간 좀 너무 세게 들어갔는지 저쪽 당권 구태 세력이 겁을 먹어서 그냥 네. 불법적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아니, 강신업이 무서워서. 강신업이 아니다. 무섭고 아니, 이제 무서워서 날렸다. 그 말이 안 돼. 아니, 그동안에 김건희 만물설 그 일환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아, 그럼 김건희 여사의 힘이 그렇게 강하면 못 날리죠. 근데 이번에 보면요, 이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다 아웃시켜버렸어요. 강신업만 날린 게 아니라 네. 신혜식이라는 맞습니다. 이거 전광훈 대표하고는 완전 이건 의형제지간이거든요. 날렸고 유여해. 그리고 김세희는 뭐 어쨌든 태극기 세력에서 네. 다 날렸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범 김건희 쪽이 관리하던 세력이거든요. 강신업까지 포함해서 싸그리 날려버려서 뭐예요, 그러면? 그 뭐야? 제가 볼 때 이 당권파들의 역습을 했구나. 당권파들이 나경원 날리는 사태 이후로 이 당권파 수도권에 엄청난 불만이 쌓였거든요. 왜냐하면 똑바로 됐냐 나경원 날려서 지금 이상하게 가잖아요. 네. 나경원 날린 이후로 지금 이게 전당대회인지 이게 뭐 지금 뭐 집단 뭐 다구리 하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네.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더 그냥 다 정리해서 좀 깔끔하게 가자 해서 와장창 날려버렸어요 이쪽에 이 태극기 세력을. 아, 그렇게 못한다고. 아니, 아니, 김건희 만물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금 오바를 하면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당권파들이 약간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좀 치고 네.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태극기 세력은 날리는 거는 뭐 날렸다 치는데 그렇게 힘들게 날렸던 이준석 세력을 다 봉헌시켰어요. 이준석계라고 4명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네. 천하람부터 뭐 허은아까지 한꺼번에 나왔는데 허은아 정도는 음주운전 핑계대고 자르면 하거든요. 아, 2회. 네, 음주운전 가지고. 왜냐면 네. 다른 지금 뭐 강신업이나 신혜식 지금 다 전과 가지고 시비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전과는 파렴치한 전과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혜식은 다 보수 운동 하다가 집시법 위반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과 핑계대고 날렸다면은 허은아 정도 날려줄만 하는데 허은아는 또 붙여줬고 그래서 4명 다 올라갔습니다. 이준석계.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한 거는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거든요. 근데 모든 이준석계의 후원회장과 선거운동을 용인해줬어요. 맞습니다. 뭐 그냥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 야 당원권 없으니까 너 이번에 쉬어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 풀어졌다는 거는 범이준석계와 이 당권파들의 여러 가지의 동맹 그러면서 위협적인 태극기 정광훈 세력도 아웃시키고 아니 당권파는 누구예요? 뭐 정진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정진석. 정진석이죠. 예. 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반박은 하고 싶은데. 아니 해. 왜냐면 이거는 강신업 저도 알아요. 아까 전화하니까 안 받더라고. 저는 안 받던데 어떻게 네. 할 거냐. 근데 그날 이제 막 폭풍 댓글을 막 저 페북을 엄청 막 썼잖아요. 뭐 탈당한다, 고소 고발한다까지 막 예, 했는데. 뭐 같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뭐 당권파라든지 주류에서 보기에는 어차피 니들이 어디 가겠냐. 어차피 지지하겠지 않겠냐. 지금 뭐 안철수 지지한다 막 그러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어찌 보면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어디 안 간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하고 이 유튜버 세계는 좀 다르거든요. 본인들이 세계지 이게 당신들이 올 자리가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좀 부글부글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겠지만 우리, 제가 보기에 지금은 당장 뭐 그러니까 저 안철수 얘기예요. 지금 현근택 변호사님이 한 얘기 그대로라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거의 불불 끓죠. 그렇겠어. 너희는 겸상한 생각하지 마라. 어. 너희는 그냥 우리의 개돼지일 뿐이다. 이거거든 완전히. 그래서 지금 신혜식 대표나 강신업 방송 보면은 내가 그랬잖아.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지금 이제 준비될 정도로 분노가 폭발해서 네. 일단은 가처분 소송은 좀 다 들어갔고 그리고 이번에서 어쨌든 이 컷오프로 날릴 때 순위가 또 높았어. 강신업이 5위였고 마지막에 아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서 5위였고 신혜식은 6위였는데 그러면 다 컷오프 당선권에 근처에 있었고 신혜식은 아예 최고위원 당선권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냥 놔두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조사로. 근데 그 전에 날렸다는 것은 완전히 이 신분으로 너희는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우리랑 겸상 못한다. 야, 뭐 그런 측면이 있는 이런 것 측면인 같아. 거죠. 그래서 완전 이거는 계급으로 쳐버렸기 때문에 네. 아주 심각합니다. 이쪽에 저 범태극기 보수 진영 내부가 이 원로들까지 그렇게 윤석열 만세보는 원로들까지 들고 일어날 정도로 네. 이 난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뭐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다 전광훈이 밀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신혜식 대표나 강신업이나. 근데 미국에 있는데 2월 14일 날 전광훈 목사는 구형 4년 받은 선고가 있어요. 사실은 구형 4년이면 구속이 거의 99% 아마 뭐 선 변호사만 알겠지만은 위험한데 이 판을 보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분위기면요 안 들어와. 토사구팽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구속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망명을 하느냐 들어와서 옥중투쟁하느냐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온대요. 들어오면은 구속되면은 옥중투쟁인데 옥중투쟁 누구랑 할 겁니까? 누가 구속시켰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광훈이 옥에서 싸운 상대가 어디냐 이거죠. 윤석열로 향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정권은 어쨌든 윤석열이란 이 탄핵 수사를 조작 날조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에요. 박근혜도 이렇게 하고 조국도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서열이 제가 태극기 부대가 아무리 윤석열 만세 찬양해도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개돼지라고 내가 얘기한 게 너희들은 탄핵 반대하지 않았냐.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하고 특검 수사 조작 떠났던 자들이 네.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사랑해요 이러면은 윤석열이가 당신들은 어떻게 보겠냐. 개돼지로 보지. 반면 이준석계는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신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탄핵을 했던 정권이 탄핵 후했던 태극기 세력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정리하는데 저는 지금 타임에 정리를 해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실세는 여전히 유효해. 자, 그래서 그거는 네. 구체적으로 한 그래. 단계 한 단계 갈게. 자, 대표님 말 돌리지 마시고 혼날 건 혼내야 됩니다. 자, 그건 제가 다 맞았다고. 자, 김건희 만물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강신업 변호사 라인은 연결돼 있는 거 맞아요 현재까지? 현재 강신업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강신업이 최근 들어서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강신업은 이른바 탄핵을 찬성했었는데 아니 대통령 사저에 와 있더라고. 내가 박 대통령 사저 갔는데 거기서 탄핵을 무효시켜드리겠습니다. 막 명예회복 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 그와 연동돼서 박영수, 권순일을 잡아드리겠다 이러면서 야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들인데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게 과연 김건희의 뜻일까 했었을 때 그 윤석열 보고 박근혜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천공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천공을 김건희가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도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이나 그 서울법대 판검사 카르텔과 같을 텐데 네. 강신업이 거기서 이탈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강신업이 아마 자기 정치하느라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김건희하고 강신업하고 약간 벌어진 틈에 의해서 역습을 당한 게 아닌가. 아 벌어졌어요 그러면? 네,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또 뭐 모르죠. 또 이 벌어진다는 게 뭐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 남녀예요 이게? 아 이거 참. 어쨌든 강신업은 거기에서는 노코멘트 하는데 아주 강하게 강신업은 태극기 세력보다 더 세게 박근혜 탄핵 무효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다녔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연결돼 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은 김건희 만물설은 다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김건희를 약간 벗어나서 강신업이 약간 독자 플레이하면서 이제 어떤 뭐 김건희 세력이 다 같이 넘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아까 바닥에서 지금 이제 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요 밀란이. 아 유튜버 세력. 예, 네. 저는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그 밀란을 지원하고 있고. 아, 또 지원합니까, 이제? 제가 다 지원하죠. 김세희랑 또 손잡는 거예요? 김세희만 빼고. 김세희. 네. 그 강신업, 신혜식, 정광훈 다 지원해서 이 밀란으로 이 밑에서 한번 엎어치는. 그들을 그러면 반윤 쪽으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반윤 쪽으로 세워야죠. 지금 이 사람들 윤석열만 빼고 다 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윤석열은 욕을 못 하는데 한 네. 1, 2주만 있으면은 네. 이 기점이 아마 전광훈 구속이 기점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더라고. 내가 윤상현 의원을 만났어요. 윤상현 의원? 네, 네. 방송에서.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 안철수를 향한 린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는 전원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괜찮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이분 완전 친박이었으니까 네. 탄핵 때문에 당이 다 분란이 일으켜졌다는 거야. 근데 탄핵 수사했던 윤석열은 당을 화합시켰다는 거야. 안 맞잖아. 이게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정리가 안 돼, 본인들도. 그 정리 안 된 게 결국 태극기 세력이 지금 이 학살당한 원인이에요. 아. 네. 그 부분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일단 태극기를 쳐낸 거고. 어.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왜 갑자기 2월달에 이렇게 박근혜 사저로 몰려가고 생일난을 가져오고 설쳐댔냐. 박근혜라는 사람이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만약에 박근혜라는 사람이 움직였을 때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움직였을 때 태블릿책 드는 수가 또 있는데 태블릿이에요? 네. 들었을 때 이 탄핵 무효에 외쳤던 이 태극기 세력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박근혜한테 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예전에 조작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같이 저랑 같이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정광훈이 당원을 한 7, 8만 명 밀어 넣어가지고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만 5위 6위지 자기들 자신하는 게 당원으로 가면은 100% 이길 자신 있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최고위원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반란 터질 수가 있잖아요. 잘못 걸리면. 그러면 그 중심에 태블릿이 다시 또 부상할 수 있다. 제가 이미 일단은 박 대통령 사저에 가서 다 전달했고 그리고 그쪽 대구 쪽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어요. 박근혜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 잡고요. 유영아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그래요? 어느 순간 움직였을 때 이 사람들은 박근혜 쪽에 쓸린다 이거야. 윤석열이 볼 때는. 그래서 싹을 이번 기회에 정리한 게 아닌가. 아니, 그들 정리하고 그 국정운영하는데 힘 받을 수 있어요? 나도 지금 그게 그러니까 무대뽀를 밀어붙일 때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네. 당장 지금 이 전당대회 때 무대뽀로 안철수를 둘겹히고 가야 되는데 이 돌격대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위험하지. 위험한데 그 위험함을 감수할 정도로 이 사람들하고는 신분이 워낙 안 맞았던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네. 탄핵 찬성 반대보다는 저는 지금 말씀에 아까 또 얘기 나왔지만 이제 제도권이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그냥 계속 응원해라. 굳이 뭐 최고위원 들어오고 당내 들어와서 네. 뭐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이 나는 것 응원하겠어요 같아요. 이런 상황에. 근데 그 서류 전형이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실의 입김이 나는 안 들어간 것 같아. 이거는. 서류 전형은 저도 당에서 대통령실한테 통보하고 철회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제 나경원 자르면서 너무 당이 출혈을 크게 받아가지고 지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엄청난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당에. 그래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정리할게 해가지고 해쳐버렸을 텐데 실제로 그 잘랐다는 그 이유를 이 쫓겨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너희는 바닥 아스팔트에 있지 않냐. 그냥 그거 해라. 격조로 따지는데 이 잘린 사람들은 자기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탄핵무였기 때문에 잘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느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바닥에 개돼지였구나. 잘 잘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탄핵무였기 때문에 잘렸구나. 다 그렇게 인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시켜온 엄청난 돌격대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빠져나가고 당을 두들겨 부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나름 이 하도 소송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소송에 강해요. 약하지가 않아. 뭐 다. 소장을 지금 다 집어넣고 있거든. 근데 신의식은 지금 약간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에요? 신 대표는 뭐 저하고 매일 통화하는데 아, 일단 그래요? 딴 사람들이 가처분을 냈잖아요. 어. 유여해하고 강신업이 그럼 그냥 묻어가면 되지 제가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게 하나만 이용되면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리만 보면 가처분은 거의 100% 인용되는. 아니 근데 그 지금 이제 서류 통과 요거는 그럼 이제 당이 워낙 이제 나경원 사태 등으로 조금 면이 안 서니까 대통령은 좀 쉬시고 우리가 좀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게 대통령의 의견과 어쨌든 배치될 거 아니에요. 배치되진 않겠죠. 어차피 대통령은 탄핵의 주범이고 얘들은 탄핵 무효니까 언젠가는 갈랐을 거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무리하고 좀 어떻게 보면 또 난폭한 방식으로 쳐버렸거든요. 그 부분 대해서. 네. 네. 그래서 크게 볼 때는 막 윤 대통령이나 뭐 맞을 텐데 윤 대통령의 뜻에도 거스르지 않는 크게 거다. 볼 때는 근데 막상 국정 운영할 때 당장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안철수 싸움 붙을 때 지금 화력이 전혀 동원이 안 돼요. 페이스북하고 유튜버에서 그냥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온라인 쪽에서. 그리고 카톡방에 보수 카톡방에서요 지금 윤석열 차량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신의식이라 그러면은 이 촛불로 따지면 안진걸급이거든요. 촛불에 앉은 거 신혜씨. 안진걸이 민주당에서 서로 탈락했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촛불이 그꼴 나버린 거거든 상황이. 그래서 윤석열 만세야 손이 못 올라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아니 지금 이제 색깔론으로 안철수 때리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색깔론 가장 거기다 좋아하잖아.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어. 그래요? 불이 안 붙네 거기서. 안 붙죠. 아. 그러니까 뭐 안철수가 뭐 무슨 뭐 과거에 뭐 신영복을 뭐 존경했으니까 자르나 그랬을 때 이게 네. 붙어줘야 되는데 야 그럼 신영복 제일 존경하는 문재인 밑에서 너 뭐 했는데 이래 나온다고. 윤석열 윤석열이. 대통령 향해서 여기서 태클 걸리니까 원래 지금까지 아주 낡은 이념전을 막 펼치겠잖아요. 여기서 전투 승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야 이거 의외의 앞으로 이제 뇌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신혜식 대표가 오늘 썼는데 우리는 정말 짓밟아도 꿀꿀거리는 개돼지라고 생각하지. 그래 봅시다 그랬는데 개돼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로 네. 각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밝혔는데. 어. 그리고 그 언론에 공개가 된 게 이 개별 탈락자들에게 이유는 설명 못 하고 있는데 언론이 막 쓰잖아요. 평소부터 국민적 신뢰가 낮고 뭐 허위 사실을 막 유포시키고 이런 막 국민적 비난을 받고 그런데 아니 사실은 김세희 하나야 그거는 잘 보세요. 신혜식 대표가 발언해서 사회적 문제는 없어요 최근에. 그래요? 강용석 김세양 뒤섞여가지고 그런 거지. 김세만 자르면 되는데 그리고 강신업도 없어 그런 거. 근데 그냥 퉁을 쳐가지고 완전 인격살인 해버렸다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윗바닥에서 아무튼 이제 언제 한번 정말 그냥 대놓고 들이박을 수도 있다. 일단 전광훈 구속이 기점으로 그게 기점이 될 것이다. 만적의 난이나 고려시대 만적의 난이나 로마의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나 벌어질 수 있고 제가 거기서 지금 브레인으로 뛰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누굴 지지할지는 아직 현재로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조건 김기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에요. 떨어뜨린다? 진짜로? 네, 무조건 떨어뜨린다. 그럼 안철수를 안철수 민다는 지지하냐? 얘기지 안철수. 아직까지 그 안철수까지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와. 확인할 때는 김기현은 무조건 떨어뜨린다. 너무 헷갈려. 야, 아니 근데 안철수 다이나믹하다. 민다는 얘기들은 좀 나왔던 것 같아. SNS 상에서 밀겠다 이렇게. 근데 현재 개별적으로는 이제 김세희가 그냥 김기현을 그냥 하루 종일 때리고 있고. 지금 때리고 있어요? 김세희는. 예. 야 이거 정말 김세- 세계관이 복잡해진다. 김기현을 때린다는 게 윤석열 때린다는 거랑 같다는 의미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근데 윤석열은 뭐 아직까지 못 아직까지 때리지. 윤석열은 이제 거론 안 하는데 어. 뭐 다 때려. 정진석이고 뭐 장재원이고 뭐 와, 김기현 다 때리고 그래요? 있어요. 예. 결국은 그게 이제 조금씩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결국은 2월 14일 날 전광훈 구속이 기점된다는. 그 기점이 될 것이다. 구속이 되면 이제 안 완전히 되면- 그때는 안 되면 어떻게 그럼?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전광훈은 무슨 보수의 그 지도자예요? 도주도 맞죠. 맞아. 지금은 어쨌든 정광훈이 최고 보수가 맞죠. 최고 보수예요? 제가 잠깐 빠진 사이에 정광훈이 지금 다 장악했죠. 그 그래요? 전에는 변 대표가 보수. 그 전엔 저하고 신혜식 정광훈이가 삼총사였는데 삼총사. 제가 좀 빠져나오면서 정광훈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없을 때 정광훈이 많이 달라요. 제가 도와줄 때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빠지니까 이제 막 나갔는데 그래요. 근데 결국 이제 뭐냐 감옥행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전광훈만 감옥 갔냐 지금 안정권이 감옥 갔죠. 지만원 감옥 갔죠. 정광훈까지 감옥 가면 자 촛불이나 진보 쪽 운동가 치고 지금 감옥 가서 한 명도 없어요.
왜 정권에서는 그 서훈 서훈. 아니 그러니까 그 운동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전직 그거고. 지금 보수만 다 감옥 가고 있는데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여기서 신혜식까지 커트됐지.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개돼지들이지. 이 꼴당하고도 안 일어나면. 선동한다. 선동해. 제가 계속 전화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일어나자 이제 3.1 운동이다 이제.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구속될 걸 알면 왜 들어와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이제 미국에서 망명 투쟁하는 거지. 그렇지. 뭐 마찬가지야. 망명 투쟁을 하든 뭐 들어와서 옥중 투쟁을 하든. 그럼 이제 그들을 각성시킬 때 각성시키는 각성제는 태블릿 PC로. 너네 이거 잘 옛날에 받아먹지 얘네들은 않았느냐? 각성이 다 알아 조작인 거. 그러니까. 아예 각성도 필요 없고 먹던 것도 그냥 먹어라. 들면 돼요. 들면 돼요. 다 알아 얘들. 이거는 뭐 논리적인 모습은 없어 보인. 나는 근데 강신업 얘기할 때마다 옆에서 나는 그걸 함께하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죠. 이 강신업의 그 위협에 겁먹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난을 일으킨 거죠. 에이 그거는 나는 동의가 안 돼. 아니 지금까지 사실은 변 대표님 얘기에 제가 웬만하면 이제 동의했잖아 우리가. 동의해놨잖아. 강신업은 근데, 아니야. 강신업은 아니야. 내가 볼 때 강신업은 자가 발전이야. 김건희 자가 발전이야. 자가 발전. 자가 발전이야. 한번 어쩌다 그냥 팬클럽 회장했던 거 네.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지금 강신업 어쨌든 우리 보수에서 운동 같이 한 사람이 아닌데 그쵸. 지금 어제 오늘 강신업은 와 이 선동 능력은 또 어마어마하더만. 네. 어디서 배웠는지. 예, 우리는 그거 다루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실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네, 생각하시는 여전히 거예요? 좋아하죠. 예. 김건희 여사의 실세로는 유효하고.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이제 국내 정치 참여하려고 다니는데 자 그럼 이번에 일단 대통령실 당권파들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됐냐? 마치 김건희가 나경원 날리면서 무리한 짓을 했듯이 이번에 똑같은 무리한 짓을 해서 오히려 더 무리한 짓을 했거든요. 이거 완전 엉망진창 되면은 또 김건희가 정리하러 나서겠죠 이제. 정리를 또 해요? 아니 그럼 뭐 만족의 날 일어나가지고 막 전당대 덮치고 만약에 가처분 신청 인용되잖아요 다음 주에 전당대 그냥 중단해 중단. 그 상황까지 가서 완전 뭐 김건희보다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책임지겠어요 이거? 네. 당권파를 또 정리해야 되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집단 린치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나는 진짜 가장 가슴이 아프고 가장 가혹한 게 나경원을 막 때렸어. 그런 다음에 나경원 찾아가서 나 도와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경원이 결국은 기자들 앞에 끌려 나왔더라고. 김기현이랑 같이. 근데 이 사실상 뭐 연대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발언이 흔쾌하지는 않아요. 난 이게 너무 눈물겨워. 표정도 뭐 네. 완전히 뭐 표정 맛이 갔던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학폭 애들 그 누가 그랬더라 학폭 애들이 네, 천하람이 했습니다. 몇대 때려가지고 강제로 끌고 나와가지고 네. 야 웃어봐 이건데 네. 그런 꼴들을 제가 보수 정당에 참여한 적 없는데 정말 처음 봐요 이런 행태는. 너무 심해. 이런 건 정말 너무 처음 봐서 갈 때까지 막 가고 있는데 아까 네. 말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돌도끼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돌도끼 부대는 이제 나는 준비하고 저런 정치가 거의 이제 한계점에 와서 네. 빠르면 저거 다음 주에 저거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전당대 판이 저렇게 하다가. 근데 그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끌려 나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그러게. 있는 겁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기득권 지금 정치의 한계죠. 기득권 정치 스타일들이 찍어 누르면 찍혀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네. 한 번도 그런 거에 맞서 저항해 본 적도 없고 그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검찰 세력이 막 찍어 누르는데 그냥 지금까지 이제 다 꿀렸져요. 근데 꿀리다가 이제 개돼지들도 일어서고 뭐 어디서 털릴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포기할 때도 사실은 본인이 여러 가지 관련된 뭐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지만. 패스트 트랙은 실제로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래요? 봐요. 그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위험한 거야. 괜히 또 나서고 반항했다가 네. 본인이 다 털릴까봐 그거에 대한 네. 두려움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씀처럼 그거는 이제 불출마의 이유고 출마를 못한 이유고 이번에 이게 김기현 손들어준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은 계속 꽃길 걸어오고 주류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이렇게 배측된 지가 없어요. 네. 그러면 살아야 돼. 다음에 뭐 공천을 받든지 뭐 장관을 받든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있으면 정말 생존 가능성은 본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도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 김기현 손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뭐 아니 근데 공천이 흔쾌히 됐든 잡지는 장관이 됐든. 않았다니까. 그렇죠. 흔쾌하지 않죠. 왜냐면 흔쾌히 잡지는 않아.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왜냐면 그렇지. 아니 그렇게 40몇 명 초선 의원이 막 이렇게 공격했는데 와. 그분들 또 10배 분이 쫓아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그것도 속으로 웃기는 어떻게 했어요? 죄송하다고 안 했습니다. 네. 그 초선 의원이 또 찾아간 거야. 막 린치가 그러니까. 했던 초선 의원들이 찾아갔는데 사과한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사과 아니다. 우리 위로하러 갔다. 이렇게까지 뭐야, 얘기해. 약 올리는 그러니까. 거야? 와, 위로는 너무 무슨 심하지 않아? 위로예요? 근데 그 바닥에는 제가 배경에는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그런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양새만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집에도 찾아가고 뭐 강원도 여행 가니 가족도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주고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스타일상 올 수밖에 네. 없는데 아. 그런 모양새만 갖춰준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눈물겨운 게 안철수인데요. 눈물 많이 난다 오늘. 아 이거 진짜 눈물겨워. 지금 뭐 두들겨 맞고 있거든 안철수. 그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 이분이 이제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제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선거 준비에 매진하라는 대통령의 배려입니다. 와 눈물겹지. 그리고 안윤연대라는 말 계속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윤한연대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격이 서운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서운하지 않습니다. 와 이게 너무 눈물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자꾸 못 알아들으면 더 때리지. 더 때려. 알아들을 때까지 때려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뭐 등소평까지 튀어나오던데. 와 안철수가 언제 뭐 등소평 좋게 얘기했나 보죠.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신영복도 내가 처음 알았고. 그거 빈소에 가서 한 거예요. 네, 뭐 빈소에 언제 가서. 하여튼 등소평 좋게 얘기했나 봐. 그래서 등소평 대해서 입장 밝히라 그러는데 야 등소평이 중국의 마오쩌둥 그걸 약간 이제 온건으로 바꾼 그 사람이 몇십 년 전에서 소환돼가지고 이제 이념 전쟁도 어떻게 보면 희한한 이념 전쟁이 벌어져서. 네. 근데 자꾸 나는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니 윤석열의 그 과거가 안 튀어나올까? 안철수 쪽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저렇게 짓밟아도 인격 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수 개돼지들처럼 야이씨 너 윤석열 그러면 너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하면서 보수 다 잡아들이지 않았냐 이 말이 나올 것 같아 자꾸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게 판이 위험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혹은 뭐 이제 윤핵관들이 바라는 거는 안철수가 철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 얻어맞다가 2등하는 걸 좋아해요? 지지율 떨어뜨리는 아니 거. 그냥 저거는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거는. 아니, 그러면 사퇴. 사퇴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아 철수.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거는 지지율을 그냥 떨어뜨리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그만두라. 거예요. 그만두라고. 야, 그러면은 너무 그림이 이상하지 너무 않나? 노골적이고 너무 폭력적이지 그렇지. 않을까? 괜찮아? 제가 볼 때 아니 지금까지 했던 행동 자체가 너무 괜찮아. 폭력적이에요. 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세요. 그게 다 네. 폭력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예.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내가 진짜 농담처럼 초반부터 얘기했던 저 오늘부로 김기현 의원과 단일화합니다. 이거를 제일 바란다 이거지? 그렇죠. 어. 그걸 바라고 있을 것. 아니면 사퇴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와. 사퇴하면 제가 우리 보기에는 아마 마이너스 아니야? 당에서 내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에서 아예 왜 그러냐면 더 나가. 아니 이분들이 단일화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됐는데 그러니까 단일화 오히려 뭐 저기 공동정부가 아니래잖아요. 아. 뭐 어떻게 윤한연대란 말을 쓰냐. 아, 그러니까 혈압이다, 사실은 혈압, 뭐 진짜. 인수위원장까지 시켜줬는데, 그러니까 와. 나오는 얘기 보면 뭐 하루 연락 안 됐다, 장관직 안 줬다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그래도 보궐선거 국회의원 줬다. 그러면 그걸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당까지 먹으려고 하냐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와. 안철수 대표는 대권은 가져가고 당권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단일화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했었어 당시에. 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그러면 믿지 이제-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안 믿었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 근데 그 의원 주고 어쨌든 본인 뭐 어쨌든 국회의원 활동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 당을 만약에 접수하면 많은 분들이 분석하잖아요. 다음에 당장 대권 나올 거고 그럼 레임덕 온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리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위험 요소라고 볼 거예요. 당에 계속 있으면 언제든지 튀어나온다. 언제든지 언젠가는 내 그렇죠. 등에 칼 꼽는다. 일단 후계 구도가 본인 뜻대로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아마 단순 철수가 아니라 네. 당내 이제 아예 이제 쫓아버려. 아예. 뿌리를 못 내리게끔 할 생각. 저는 그때 그러면 안철수가- 안철수 의원한테 태블릿 한번 지어줘요. 아니 제가 내일 이제 주려고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안철수가 완주 못한다고 봐요. 진짜로? 저렇게 짓밟는데 와. 완주도 의미도 없고. 근데 이제 안철수가 그만두는 시점에서 네. 지금 강신업이 전당대 이제 중단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자기들 컷오프에 잘리는 것도 플러스 알파 나경원부터 협박으로 지금 못 나온 사람들 그리고 신혜식도 협박을 받았다는 거야 나오지 말라고. 근데 거기다가 안철수가 협박으로 주저앉으면 이걸 싸그리 묶어가지고 전당대를 중단시키겠다 나오는데 법적으로 이거 거의 100% 이거 걸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 근데 그 이 사법부에서 판사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판사가 사법부? 완전히 어용이어가지고 해주지 않으면요 이런 전당대는 없었거든요 역대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이 막 들어오면서 그냥 주저앉히고 막 이런 거를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사실상 전당대 끝난 거예요.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거죠 사실은. 네. 그냥 김기현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만약에 김기현 거의 이게 추대식 되는 거죠. 추대식. 이 전당대회가 만약에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아 그럼 안 해버리고 그냥 야 잘됐다. 아, 사실 그냥 찍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핑계 대고.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슈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네.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예. 한동훈 장관 오. 그리고 진중권 교수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이야기만 하면 한동훈, 진중권 이 두 분은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지 않았느냐?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 아주 단순한 형식 논리로 계속해서 뭉개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때 주가 조작 문제는 그 아마 다 알 텐데 뭐 한동훈 장관이나 진중권이나 네. 원래부터 그 경찰의 이른바 이 경찰 보고서에 대사 보고서. 네, 김건희가 걸려 있었는데 그거를 네. 검찰에서 빼서 문제가 돼서 다시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 네, 다시 고발해가지고 고발해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게 윤석열의 검찰이니까 안 되다가 윤석열이 떠나면서 이제 시작된 조사해가지고. 네. 근데 시작하자마자 대선판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거의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수사를 못 해가지고. 네. 그리고 대선으로 다 넘긴다는 얘기도 워낙 많았고.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말고 다른 사건들도 야 다 넘기자. 뭐 네. 대장동이 뭐고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죠. 네, 그거를 고민정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어요. 다 기록된 거고. 한동훈 그래서 장관한테. 수사를 똑바로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와서 특검을 해보자. 그럼 되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지금 한동훈이 어제 이 두 번에 걸쳐서 바짝 겁먹은 표정을 봤는데 아, 사실 한동훈 겁먹었어요. 한동훈이 속검놀이의 제왕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법사에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속검놀이 할 때 항상 이기더라고. 네, 항상 이겼어요 실제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 근데 한동훈이 겁먹는 게 역시 과거 수사예요. 과거 수사. 자기들이 했던 거. 그 고민정 말고 어떤 그 좀 남자 의원인데 내가 그 이름은 잘 모르는 의원인데 한동훈에게 왜 그 BBK 관련해서 윤석열은 12년 전에 BBK 특검 때 노무현 정권 때 그때는 다스가 이명박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줘서 승승장구 하더니 12년 뒤에는 왜 갑자기 또 다스가 이명박가라 그래가지고 잡아넣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한동훈이 진술이 많이 바뀌었다.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그분이 조금만 더 공부해서 쳤으면은 베끼를 수 있겠는데 지금 그 문제거든요. 한동훈 윤석열의 모든 수사의 문제는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면 진술이 바뀌어요. 원래 이명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명박 거라고 밝히지 않나. 자 성남 FC도 그렇지 아닙니까? 네이버하고 두산에서 뇌물 아니다. 정상적인 후원금이다 했던 걸 다 바꾸지 않습니까? 네. 진술이 바뀌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 거를 더 쳤으면요 한동안 몇 개 될 텐데 일단 넘어가더라고 일단은. 근데 어쨌든 과거 얘기가 나오니까 바들바들 떨어요. 아 그때 표정이 안 좋았습니까? 표정이 안 좋아요. 이게 아 실제로. 사실은 검사 입장에서 증거를 얘기 못하고 진술이 바뀌고 새로운 진술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 진술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굉장히 궁색했는데 더 못 쳤는데 지금까지 최초로 한동훈이나 윤석열 과거 수사를 거론했을 때 바짝 긴장하더라고. 하나가 그거고. 하나고 두 번째는 고민정. 근데 그건 그냥 단답형으로 넘어갔는데 특검 얘기를 딱 꺼내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 참여하지 않았냐. 그래서 파견검사로 참여했다. 그래서 그때 뭐 하셨습니까? 뭐 담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수사를 했다. 네. 여기서 멈췄거든요. 아 고민정 의원이 더 질문하지 않고. 질문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뒤에서 약간 이제 뭐 몇 년 구형했냐 갈 때 45년 구형했잖아요 윤석열은. 그렇게 갔을 때 삼성 그 뇌물죄 수사의 증거가 태블릿거든요. 장쇼 태블릿이고 네. 삼성 뇌물죄가 뭐냐면 한동훈이 수사한 것들은 저기 독일에서 저 정유라가 그 승마 빌려서 말 타고 다닌 거를 경제 공동체니까 네. 정유라와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니까 정유라가 탄 말이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다 이렇게 처리했다고 한동훈 네. 윤석열이. 만약에 그거 잘 몰라요 일반 국민들은 보수만 하더라도 그런 거 할 때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게 좀 무리하잖아. 사실은 지금 조국 교수도 딸이 받은 장학금을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김영란법. 그걸로 이제 결국 네. 뇌물죄가 안 돼가지고 기억나고 갔는데 네. 그러면은 저건 딸도 그렇게 갔는데 정유라는 박 대통령과 무슨 인적 관계인데 요런 것들 드러날 때 한동훈이 바짝 겁먹어요. 그래서 이번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잼만 친 것 같은데 1, 2 정도만 쳐도 바들바들 되고 거기서 특검 수사 때 뭐 했습니까? 삼성 수사했습니까? 하면서 장시호 태블릿 수사했죠. 여기까지만 갔었어도 여기까지 갔어도 그냥 주저앉아. 그냥 가발 벗을 거야. 아 그건 얘기하지 마.
그래서 이건 내가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은 과거 수사를 잡아내야 돼요. 과거 수사. 지금 수사를 얘기하면은 왜 피의자가 자꾸 수사를 피합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들이 했던 과거 수사를 건드리면요 바짝 겁먹어요. 역시 핵심은 또 태블릿이네.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과거 특검 수사를 물어보니까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 하고 깜짝 놀랐다는 왜냐면 거죠. 한동훈이 그 자세가 있잖아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깐족깐족거린다는 게 아. 늘 이제 무슨 이재명 수사 아니면 나오면은 깐족거리는데 과거 수사 나오면은 바짝 긴장해서 그래요? 농담 따먹기도 못해. 못해요? 못해요. 태블릿 그러니까 얘기 나올까봐. 약점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딱 하나만 드리고 책 좀 들고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변희재 씨 공문 받아보셨습니까? 공문 2개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그렇지. 뭐 세간에 그런 소문 그런 가짜뉴스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도리입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정식 공문 보내가지고 네.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대검찰청에 이첩을 시켰거든요. 네. 두 건에 대해서 태블릿 조작 관련해서 하나는 태블릿 사진에 찍힌 그 이상한 사람, 네. 불법적으로 찍힌 사람하고 두 번째는 장시호하고 당신 아이스크림 먹었다며 그러면 장시호에게 조작시키지 않았냐 자백해라. 이거를 장관이 직접 대검찰청에 넘겼는데 못 받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책 들고 공문 2장 딱 들고 아이스크림 들고. 태블릿도 들고 요 공문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자백하란 말 나왔는데 당신 고소고발 좋아하는데 고소 안 하냐. 요 정도만 해주면 책임 엄청 팔릴 것 같아. 이거 책임. 야 반전이네.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 아니 왜 그런 일 별로 없었는데. 왜 8원이야? 본심이 나왔어. 이거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이 책을 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하는데 지금 변희재라는 자가 자꾸만 과거 수사 조작됐다는 얘기를 한다. 나는 이거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근간을 훼손하는 막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고발할 생각 없습니까? 그렇지. 이거 해도 돼요? 그것도 아니 공문을 쐈으니까. 아니 해도 돼? 되죠. 공문을 보여주면서 공문에 당신 조작했다고 적혀 있고 그 공문이 공개돼 있지 않냐. 네. 근데 법무장관이 조작했다는 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처리하라. 이거 되죠. 김남국 의원 한번 불러가지고 김남국 의원 한번 불러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욕하가지고 왔었는데 좀센 사람 없나? 좀 센 사람? 또 역공 나갈까봐. 욕구나요? 근데 공문만 읽으면 돼요. 아니 이거는 공격이 아니에요. 그치, 공문만 소개해주면 공격이 되거든. 아니라 이런 있는데 이거 우리 사법제도를 완전히 그러니까 무너뜨릴 만한 그런 발언이다.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러겠죠. 그런 뭐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들한테 무너질 정도 우리 사법 체계에 허술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한다. 그러니까 유튜브만 한 게 아니라 하도 저쪽은 유튜브 그래서 그러는데 아니 법무장관한테 공식 공문 보냈다니까. 그럼 법무장관이 공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공문으로 가자 그럼. 왜 대검찰청에다 내리냐고 자기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얼토당토한 공문이 하루에 7만 개씩 들어옵니다. 아유 미꾸라지인데. 특급 보좌관인데 특급 보좌관. 뭐 되겠냐고. 한동훈이랑 같은 뇌를 쓰라고. 철저하게 가야지. 변희재가 지금 거짓말한 거냐? 요거 물어봐줘서 거짓말했다는 답까지만 끌어줘도 돼요. 변희재는 다 허위 사실 한 거냐? 그러면 고소하려고? 그냥 고소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소 들어갔네. 요즘 그 민주당이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대여 투쟁이 좀 강도가 세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뭐 하냐, 좀 뭐 우리 뭐 김성태 얘기 맨날 하잖아요. 좀 농성이라도 좀 하고 밖에 나가서 좀 싸우기라도 해라 얘기 맨날 하는데 조금 이제 하는 신용은 조금 내는 것 같은데 이제 이상민 탄핵도 너무 늦었고 너무 늦었어. 타이밍이. 김건희 지금 특검법도 너무 늦고.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플랜을 짜고 해야 되는데 막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고 빨리 하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농성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탄핵한다 탄핵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아직 이 여당 체질 못 벗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나쁘지 않은 거지, 맞죠? 약간 그런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솔직하게. 다수당이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못하니까 다음에 나가도 뭐 무난히 당선되겠다. 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다수당이 야당이니까 더 좋구나. 그렇죠. 아이고. 못하기 경쟁으로 가자. 접어라. 못하기 경쟁. 접으라고. 쟤는 아직 진출도 못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보수 이 세력이 지금 만적의 난이나 스파르타쿠스 난이 날 정도로 이런 정도로 막 휘몰아 치는데 저러다가 우당탕탕하다가 보수가 새롭게 껴난 수가 있어. 막 내부 싸움 하다가 저도 그렇게 유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무조건 생각 버려야 되는 게
아 저렇게 엉망되니까 요대로 가만히 있으면 총선 때 이기겠지. 그러다가 그냥 순식간에 쓸려서 다 퇴출당하는 수 있습니다. 네. 저러고 있을 때 빨리 먼저 행동해가지고 선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그냥 자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그럼 이 기회에 태극기 세력을 민주당이 끌어당길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민주당이요? 네. 아니요. 저는 민주당은 지금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네. 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빨리 뭔가 이게 이 요구들 한 10개 뭐 10개 정도 해가지고 뭐뭐뭐뭐 요거 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우리 그냥 국정협조 못 하겠다. 이대로는 도저히 국정농단 불가능하다 지금 이래가지고 선언해버려서 끊어버려야 돼. 한 뭐 세네 가지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국정협조 못 하겠다. 네. 그럼 다 나가겠다 장애로. 그래서 장애로? 선을 거버려야 돼요 지금. 장애로 나가면 또 역풍 불죠. 아니 역풍 불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 장애 나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도 꾸역꾸역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지역에 다 나온 건 아니더만. 그래도 100명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왜 나오겠어요? 지역에서 당원들이 왜 우리는 안 가냐 막 이래요. 그래. 왜 우리는 안 가요? 딴 데는 다 깃발 만들고 아. 전날 왜냐면 며칠 전부터 깃발 만들고 뭐 차 수배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안 나간 의원들이 당원들에 끌려서 나오는 셈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니 주말에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주중에는 국회 있고 그런 주말에 내 나오면 말이- 되잖아요. 내 말이 그거야. 주말에 나오는데 뭐가 아 문제예요? 예를 들어 그거를. 평일에 나갔다? 아니 국회의원이 국회 비워두고 아, 그렇죠. 의회 정치 안 하고 이제 뭐 하냐? 난 이게 말이 맞을 수 있어. 주말에 나가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네.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민주당 그 점잖게 생긴 의원들 몇 명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장애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 왜? 아니 그럼 장내에서 잘 싸워요? 장내에서도 안 하잖아요. 장내에서도 그 방송이나 나가서 계속 이상한 소리나 하지. 그럼 장내에서 뭐 말씀처럼 민석 입법 몇 가지 해가지고 발의해가지고 그거라도 하든가. 와, 장내에서도 안 하면서 장에서도 뭐 나가면 역풍 분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오 형구태, 스타벅스 가도 되겠다. 형구태. 아 거기서 왜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러니까 뭐 지금 변희재 대표 말처럼 정말 저는 정말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우습게 보는 거야 야당을. 저대로 그냥 놔둬도 되는구나. 지지율도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국민들이 볼 때는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 효능감도 전혀 없어. 그냥 저대로 놔두면 돼 무시하고. 근데 그 무시 전략에 지금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잖아. 네. 강한 야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고 현재 대통령실이 잘못한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그거 안 받으면 우리는 장애투쟁 계속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야 돼요. 사실은 지난번 토요일도 보면 100일 그 추모 집회랑 그다음에 촛불 집회랑 민당 집회를 했잖아요. 세 세 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청 앞에 그거를 철거하니 많으니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분양소. 민주당에서는 그 추모 집회를 국회에서 했어요. 여기서는 막 싸우고 있는데 현장에 가야 돼요. 그 현장에 가서 유가족 서로 함께 하고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뭐 100일 추모식도 하고 막는 거를 해야 유가족들이 보기에도 아 민주당이 우리랑 함께 하구나 이 생각을 하지. 네. 거기 추모 집회 철거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고. 네. 그냥 집회는 저 추모식은 국회에서 하면 저는 그게 좀 이제 좀 아직 조금. 아니 근데 민주당은 진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야말로 진짜 엉망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이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맞아. 아이고 근태가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제 역할은 했구나 오늘. 네. 뭐 특별히 뭐 또 짚을 부분 있습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강조해서 그런데 네. 그 누구 하나만 좀 원내대표 정도는 단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특검 한 2개라도 최소한 이태원 희생자하고 김거주까지 2개 정도는. 네. 아니 김성태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단식 같은 단식을 정도 안 해. 하니까 이게 그냥 계속 지금 몇 개월째 말만 하고 가거든요. 단식하면 변희재에 가서 턱 한번 돌릴 테니까 그럼 바로 특검이거든. 그리고 그런 요구들을 해야 돼. 지지자나 당원들이 야 아. 지도부 좀 단식 한두 명이라도 좀 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든 요구하는데. 맞아.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지. 네. 아니 단독으로는 특검 못 해요? 안 단독으로. 되죠. 아예 안 돼요? 아니 그 뭐 저 법사위에 한 명 있잖아요. 조정훈 의원 때문인데. 아이고 맨날 조정훈. 그러니까. 대통령이야 조정훈이? 그러니까 저도 조정훈이 그거 답답해요. 대통령이냐고. 그거 방법을 찾으면 되죠. 본회의 올리면 안 돼요? 네? 본회의에 패스트 트랙을 올리면 되잖아.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꼭 법사위 통과하는 그것만 얘기하더라. 조정훈 욕하게 하려고. 민주당이 그 가반 훨씬 넘는 숫자인데. 아니 형 본회의 올리면 돼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법사위 맨날 조정훈 욕하게 하려고 맨날 저 얘기만 해. 에이그 근태가. 왜 안 해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중도 대구에서 이제 중도
보수 합작. 아 중도보수 집회. 합작 무슨 뭐 좌우 중도보수 좌우 합작이라고 정도. 그러는데. 근데 그날도 끝나고 지난번처럼 그 소고기 먹으러 가셨다고 들었는데 뭐 많이 미국산 오셨나요? 소고기. 백 한 미국산 소고기. 아 미국산. 싼 거. 예. 네. 싼 거? 싼 거. 예. 아, 한우가 아니고? 예. 근데 그때도 많이 소식을 듣고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100한 30명 40명 예, 오셨네요. 뭐 뒤풀이까지만 왕창. 아 먹어서. 변리바바 2탄입니까? 네, 2탄이죠. 아, 별로가 있다. 아, 그때는 돈 냈어요? 고기를 제한을 했어요. 마음껏 못 먹게. 아. 테이블당 몇 명씩 이렇게 테이블당 진짜 해가지고 잘하셨네. 한 접시 이상 못 먹게 해가지고. 아, 잘하셨어. 네. 다 대충 먹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새는 고기 먹고 돈 잘 내시죠? 네.